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라 하면은 아마존닷컴을 맨 처음에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는 아마존닷컴에서 시작이 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AI 코스웨어나 아니면 러닝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랑 좀 겹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리스판시블 AI를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한 인공지능이라는 발표 주제를 받고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저희 솔루션 회사들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그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체를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한 인공지능이 어떤 요소가 있으며 그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AWS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I는 지금 어느 분야에서든 다 아주 핫한 주제고요. 실제로 이런 저희와 같이 IT 기업에서는 작년부터인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엑셀로 된 표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과거에는 단순히 번역하는 데서 사용했다가 이제는 표를 설명으로 바꾸고 설명을 표로 바꾸고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필요한 사례들을 찾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AI를 통해서 업무에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이제 향후 3년 이내에는 대부분의 회사 조직에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챗봇을 기반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상품을 책을 추천을 받는다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서버 단에서는 AI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AI가 싫어, 혹은 내가 AI를 쓴다 안 쓴다를 선택할 수 있기보다는 이미 모든 곳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책임감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AI란 무엇일까 해서 공정성을 저희 처음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랑 상당히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편향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 가능하다. AI라는 게 아주 복잡한 로직인 거고 신경망을 통해서 나오는 로직인데 이거를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견고하게 작동을 하고 시큐리티가 있고 거버넌스, 투명성 여러 가지 6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공정성과 그리고 설명 가능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표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미 지금 AI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하고 있는데 AWS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이론들을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끔 플랫폼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이라는 건 단순히 AI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모델을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AI 엔진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운영하는 것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정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련한다는 이야기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AI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걔는 AI를 설계를 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AI가 이슈가 됐던 적은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사례들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게 되죠. 몇 가지 사례들을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편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향성이란 건 공정성에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저희가 AI의 성능을 필요한 만큼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공정성과 평양성 그 사이에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고 의도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향성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왜 편향성을 의도해서 만들었느냐? IT에서는 원하는 성능, 원하는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정선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계속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점점 AI에 대해서 대리권을 부여한다. 점점 AI를 일을 많이 시키게 되고 또 하지만 AI가 실제로 돌아가는 그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면은 AI는 속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몰라. AI가 돌아간 내부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블랙박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한계이지 실제로 기술에서는 뚜껑만 열어보면은 그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해석 가능성이나 공정성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AWS는 어떻게 보호 완화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6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그 워딩만 살짝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그룹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최소화라는 것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델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AI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거버넌스라든지 시큐리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편향, 공정성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선택된 제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트레이닝 완료된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제는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편향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특정 나이의 사용자에서 데이터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과 그 나이를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또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는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 결과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령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편향 자체를 저희는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정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한정된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결과는 편향된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향된 모델에서는 편향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계가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연하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변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며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 이제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지능에 저희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양축에 있는 인공지능을 돌아가는 것들도 모델 설계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편향성을 점점점 줄여갈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AWS의 제품 출시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는 얼만큼 편향됐는지 그걸 지표화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향이 됐다 안 됐다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편향성 측정조차도 이제는 결국은 솔루션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편향 데이터라는 건 결국 이렇게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모델의
그 성능과 편향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는 처음에 모델을 설계를 할 때 공정성과 성능이 리니어하게 설계를 하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게 설계를 하는 것들이 한쪽에 치우친 모델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정확성보다 더 높은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정확성이 공정성보다 더 높은 모델을 만들므로 해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케이스에 맞게 그 밸런스를 가져간다라는 그 모델 오류와 공정성의 경제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는 좀 더 연구 자료에 대해서 밑에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설명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AI가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개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해야 되느냐, 이해가 가능해야 되냐, 아니면 AI가 돌아가는 모든 작동들이 보여야 되느냐. 이런 아직까지 정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개념인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를 저희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박스 개념이랑은 다른 건데 실제로 모델을 열어서 개념을 추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적하는 단계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는 것보다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의 블랙박스라는 거는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복잡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AI를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적절한 권한을 갖고 보안이 설정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AI를 열어볼 수 있겠으나 이 AI를 열어본다고 해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거는 뭐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AI가 설명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AI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제는 그 사이클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간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을 계속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가 설계한 그 설계 데이터 원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사와 불확실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카드 신청을 심사하는 AI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고객이 카드 신청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델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의 신용 점수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대출 이력 때문에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개별 한 건에 대해서 점수가 왜 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해석하는 걸 넘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도 그 모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되고 이러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챗GPT나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에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자료 출처에 대한 언급이 요즘 많이 추가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요약된 답변이 나오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은 어디를 출처입니다라고 출처를 밝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능한 수준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는 Explainable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부분들이 룰 기반의 서비스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룰 기반이라는 것은 왼쪽 메뉴에 있는 부분인데요. 룰은 한정된 케이스에서 규칙을 뽑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저하되지만 이해하기 되게 쉬운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셋이 수만 건이 아니라 10만 건, 100만 건이 넘었을 때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저희가 벡터나 아니면 벡터나 아니면 신경망 모델로 내려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거고요. 여기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모델들이 해석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이제 Explainable AI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전문가가 통해서 단순히 뭐 대출 이력이 있었다고 해서 거절됐다라는 질문을 보다 좀 더 한 단계 내려간 가능 점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를 저희가 단순히 질문해서 답을 얻는 거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왜 이러한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생성 AI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간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AI, 책임감 있는 AI 구성 요소 각 항목별로 이제는 AWS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 솔루션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AI 머신러닝에 대한 교육 과정들도 저희가 이제 ML 유니버시티라는 걸 무료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AI의 공정성이나 편견 이외에도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필요한 교육이나 인공지능 강의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저희 다음 순서로 연결해 주십시오.